조선의 왕세자가 죽었습니다. 그 시신을 염한 사람이 왕실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방에서 나와 본 것을 말했습니다. 시신의 얼굴은 검은 천으로 반쪽만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라면 얼굴 전체를 덮습니다. 그게 예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 영상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이 실록에 오르기까지 2달이 걸립니다. 지워진 기록을 다시 펴니다. 지워진 실록입니다. 1637년 정월, 조선의 왕이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조건 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보내라.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심양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9년을 살았습니다. 볼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 그는 볼모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끌려간 조선 사람 수만 명이 심양에서 노예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들을 샀습니다. 값을 치르고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농장을 열었습니다. 곡식을 길러 팔고 그 돈으로 또 사람을 샀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청나라 땅에서 장사를 한 겁니다. 채통이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것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경에서 서양을 봤습니다. 예수의 신부 아담샬, 천문서와 지도와 서양 기기를 받아왔습니다. 세계가 조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조선에서 유일하게 몸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4. 그는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끌려간 자리에서 사람을 사서 돌려보낸 사람이 돌아와서는 2달 만에 죽습니다. 1645년 2월, 세자가 한양에 들어왔습니다. 9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왕자를 힘으로 가져와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압니다. 왕자는 뺏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돌아온 아들은 청과 말이 통하고 청에 인맥이 있고 청이 아끼는 세자였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청을 오랑캐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 전쟁을 명분으로 버티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청을 아는 후계자가 돌아온 겁니다.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자께서 가져오신 물건들을 전하께서 마땅치 않게 보셨습니다. 9해 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조정은 큰 잔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실록도 그날을 기획에 적지 않았습니다. 9해를 기다린 귀국이 몇 줄로 끝납니다. 2달 뒤 세자는 죽었습니다. 4월 26일. 병을 얻고 며칠 만이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학질, 지금으로 치면 말라리아입니다. 그를 치료한 사람은 내의원 의관 이형익이었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세자가 죽자 대신들이 움직였습니다. 세자를 치료한 의관을 국문하소서. 왕세자가 죽었으니 치료한 자를 조사하자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조선에서 이건 절차였습니다. 종친이 죽어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사를 막았습니다. 의원이 사람을 잘못 다루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청했습니다. 전하, 이는 국본의 죽음입니다. 왕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이상했습니다. 세자의 격에 맞는 예를 갖추자는 말이 나왔지만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세자의 마지막 길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죽음은 사흘 만에 정리됐고 질문은 그 자리에서 닫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6월 27일 실록에 문장 하나가 올라옵니다.
염을 맡았던 그 여자의 말입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다. 이목구비 7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렀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었다. 나머지 반쪽은 덮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관은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건 후대의 추측이 아닙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이 그 자리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올라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사고였을 겁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 세자빈 강씨가 잡혔습니다. 죄목은 왕을 저주했다는 것, 그리고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것. 빈궁의 나인들이 끌려가 고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왕은 밀어붙였습니다. 전하, 자복한 자가 없습니다. 방비는 패서인이 되었습니다. 흰 소복 차림으로 사가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1달 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1647년 5월, 세손자가 제주로 갔습니다. 석철은 12살, 성리는 9살, 석견은 4살이었습니다. 4살짜리가 배를 타고 유배를 갔습니다. 이듬해 석철과 성린이 제주에서 죽었습니다. 13살과 10살, 형제가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조정은 병으로 처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형 둘이 죽었습니다. 남은 건 8살짜리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세어봅시다. 세자가 죽었습니다. 세자빈이 죽었습니다. 세손 둘이 죽었습니다. 3년 사이에 왕위 계승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왕위는 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에게 갔습니다. 효종입니다. 이 모든 결정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한 명입니다. 의관을 조사하지 말라고 한 사람, 아들의 장례를 낮춘 사람,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사람, 4살짜리 손자를 섬으로 보낸 사람,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실록은 범인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한 줄도 빠짐없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아들이 죽은 지 4년 뒤에 죽었습니다. 1649년 5월이었습니다. 그가 지킨 왕자에 4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 4년 동안 무엇을 얻었는지는 실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 둘도 없는 궁궐이었습니다. 아들을 지우고 얻은 것이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까지, 손자까지였을까요? 아들만 지우면 계승 1순위는 그 아들의 아들이 됩니다. 자기가 지운 아들의 아들이 언젠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지우고 손자를 섬으로 보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왕과 세자의 일로만 봅니다. 그런데 이건 궁궐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데 평생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쥐지 못할 바에는 남도 쥐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힘이 있으면 죽이고 힘이 없으면 소문을 냅니다. 방법이 다를 뿐 마음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는 대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인조도 답하지 않았고 실록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4년 뒤에 그도 죽었습니다.
왕좌도, 두려움도, 아들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시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얼굴 한쪽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아무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적혔고 절반은 끝내 적히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사람이 사람을 지우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어서. 그렇게 지우고 나서 무엇이 남는지는 지운 사람이 끝내 알지 못합니다. 4년이든 40년이든 어차피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록은 다시 지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다중우주 시간선 가설을 빌려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을 그려본 이야기입니다. 실록은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적히지 않은 타임라인이 몇 갈래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중 하나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타임라인에서는 그가 심양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느 타임라인에서는 어자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타임라인에서는 소연이 왕이 됩니다. 이 타임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1649년 5월, 인조가 죽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과인은 9회를 밖에서 보았다. 다만 이 타임라인에서는 그 자리에 아들이 앉았습니다. 조선 제17대 왕 소현, 청에서 9년을 산 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죄인이 아니라 중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청에서 배운 것들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세자 속철, 훗날 조선의 18번째 왕이 됩니다. 그가 편 것은 상소가 아니라 지도였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처음으로 조선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연역은 실제로 1653년에 들어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는 1650년입니다. 3년이 빨랐습니다. 3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3년에 무엇을 더 들였는지가 다릅니다. 청을 아는 것과 청을 이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아는 쪽이 먼저였습니다. 청에서 가져온 것은 역법만이 아니었습니다. 하포를 뜨는 법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타임라인의 조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0년 뒤 낯선 배들이 옵니다. 이 타임라인의 조선은 그 배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돌아갔습니다. 왕이 무엇을 했는지는 백성의 밥상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 타임라인에는 굳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는 서로를 죽이지 않는 조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남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가 죽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는 그 400년 동안 이 문이 한 번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만 더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기록을 읽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루가 1645년 6월 27일에 사라졌습니다. 없던 일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